안녕하십니까, 마곡부동산TV 신규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세사기 알아야 안 당한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 마곡의 오피스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마곡의 오피스텔은 전세 세입자에 대해서 안전한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잠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 사기라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 내가 전세로 들어갔는데 전세금을 못 받고 날리게 되면 이게 무조건 사기가 되는 것이죠. 이 소유자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당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사기를 당한 거고 소유자는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소유자가 다른 어떤 담보 능력이라든가 재산이 있으면은 그것을 민사를 통해서 받아낼 수가 있겠지만은, 그 소유자가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친구지간에도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판에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못 되면은 정말 사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이 부동산을 20여 년 동안 하면서 전세 사기를 어떻게 하면 안 당할지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하면은 그런 중개를 안 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정말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위험한 전세 물건을 피하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만 잘 들으시면요, 전세 사기에서는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어떤 걸 확인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른 유튜버나 다른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등기부 등본을 잘 보시고 보증보험을 가입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선 여러분들께 어떻게 분석을 해서 위험한 전셋집을 피할 수 있는 요령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그 지역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지역이 위험한 지역인가 아니면 위험하지 않은 지역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해당 물건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해당 물건 가액이 전세로 들어가도 되는 가격인지, 다음 전세 세입자가 잘 들어올 수 있는 곳인지, 그리고 이곳이 앞으로 가격이 올라가서 안전하게 내 전세 자금이 보존이 될 수 있는 곳인지, 또 세 번째는 소유자가 재산이 좀 있고 이 집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돈을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이 세 가지만 보시면은 절대로 전세 사기에 대해서 아주 편안하게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지역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주변 부동산 가면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당연히 괜찮다라고 하죠. 간혹 그런 일이 있겠지만 여기는 괜찮은 지역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요. 해당 물건에 대해서는 해당 물건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에 안심전세 대출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전세 사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출액이 잡히는 그런 구조를 알고 이 해당 물건에 대한 가액을 여러분들이 산정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위험한 물건이구나 라고 피해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소유자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조사를 해볼 수도 없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 소유자가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해당 지역을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이 위험한가 안 위험한가를 알아보는 방법은요, 저는 주로 밸류맵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너무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밸류맵에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그 지역에 상가라든가 이런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팔렸던 내역,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실거래 가격, 경매 가격, 매물, 이렇게 총 세 가지가 나오죠. 여기서 실거래가와 매물을 제외하면은 경매가 나오는 이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즉 그 지역에 경매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이 조금 위험한 지역이다, 안 위험한 지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보시면 제가 있는 이 마곡 지역인데요. 지금 경매에 보시면은
럭스나인 오피스텔의 경매가 지금까지 한 건이 있었고요. 또 이 해링 오피스텔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오피스텔에는요 한 건도 있지 않았어요. 여기는 경매가 이 오피스텔이 아니라 이건 사무실이거든요. 보시면은 보타닉도 없었고 캐슬파크도 없었고 현대 힐스테이트 에코 마곡 나루역도 없었고요. 마곡 시티도 없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또 마곡역으로 가도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매가 없었던 그런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사고가 없었던 부동산이다. 역시나 아파트로 가보셔도요, 이 지역의 아파트들은 별로 경매가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가 있네요. 2019년에 9억 3천에 경매가 됐던 그런 종결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마곡 지역은요, 물론 오래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지언정 경매가 많이 나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은 크게 위험하지 않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은 제가 다른 지역, 또 유명한 지역이죠. 이 화곡역 인근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곡역 인근으로 가시면요, 많은 경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경매가 전세 때문에 나온 경매는 아닐 수 있겠죠. 하지만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매매가 잘 되지 않고 내가 이 집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팔리지가 않으니까 결국에는 경매로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거래 연도를 자 전체를 지우고요, 한 2, 3년 정도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나온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즉 여기는 계속적으로 2020년, 21년, 22년도 계속해서 이렇게 경매가 많이 나왔던 지역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강서구를 타겟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강서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주하실 예정인 지역에 밸류맵을 통해서 경매가 되는 이런 사항들을 보시면은 이 지역이 경매가 많은 지역이구나, 그러면 사고 부동산이 많은 그러한 동네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답답한 소리입니다. 사실 이 소리도. 왜냐면은 내가 좀 저렴한 매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역에 가야 되거든요. 누가 거기 경매가 많이 나오는 걸 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좀 저렴하니까 거기를 가는 거지, 참 답답한 소리 하시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경매가 많이 나오는 지역을 피하면은 다 비싼 동네만 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역을 일단은 이런 지역이 아닌 지역을 우선순위로 꼽되 이런 지역에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해당 매물을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경매가 나오는 것이 무조건 불안하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가서 안전한 매물을 찾는 방법을 또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그 해당 물건이 안전한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해당 매물이 안전한가는 어떻게 확인을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텐데요. 자, 해당 물건에 대해서 실거래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실거래가에 들어가서 이것이 이 근처에 꼭 이 똑같은 매물은 없을 수 있겠죠. 하지만은 이 또 비슷한 매물이 여기에 얼마의 거래가 된 사례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것이죠. 보통은 연립 다세대가 많겠죠. 연립 다세대에 가서 시군구에 들어가시면, 자, 화곡동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지역에 내가 들어갈 지역이 딱딱 나오지 않습니까? 뭐 화곡동에 뭐 예를 들어서 화곡역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 지역이다 라고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셔서 그 거래 내역, 8월에 1억 7,500만원에 거래가 됐네, 7월에는 1억 7천에 거래가 됐네, 그러면 내 집이 이 집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언제 지어졌고 몇 평 정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 내 집과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 금액과 내 금액을 비교해보고 또 전월세 시세 같은 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세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시세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매매 가격이 2021년도에 1억 7천에 매매가 됐는데 전월세 시세는 1억 3천에 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보셔가지고 이게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높게 책정되는 게 어차피 은행에서 다 알아서 피해가 주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은행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한 가지 보여드리면은, 자, KB 부동산 시세인데요.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 보시면, 자, 오피스텔에서, 자, 럭스9. 제가 럭스9에 있습니다. 그래서 럭스9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시세가 나오죠. 시세가 1억 7,250만원이 기준 시세인데, 하위 평균가 1억 6,500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1억 6,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안심전세 대출이 되지 않고 보증보험이 되질 않습니다. 일반 대출은 될 수가 있겠지만 보증보험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증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상황에서는 1억 6,500만원이라는 포커스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거의 이 매매 시세와 전세 시세가 비슷하게 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500만원만 낮아도 전세가 나갑니다. 그래서 소유자들이 그렇게 큰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면은 비싸봐야 500, 싸봐야 500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거를 빌라로 바꾸고요. 한번 화곡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곡동으로 가서 여기는 실거래가 같은 것들이 매매가 이렇게 1억 6,800에서 2억 4,800 나오거든요. 그런데 시세는 나오지 않죠. 시세가 나오지 않는 거는 기준 시가 곱하기 150%에서 보증보험도 되고 안심 전세 대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기준 시가 곱하기 150%가 이 포커스에 들어오느냐 여러분들이 따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게 이 실거래가보다 기준 시가 곱하기 150%가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전세 대출이 이 시세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사고가 일어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시가 곱하기 150% 한도 내에서 안심전세 대출도 되고 보증보험도 되는데 시세가 나오고 하한가 상한가가 나오고 이런 곳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상한가 하한가가 안 나오고 그냥 매매가 정도만 나오고 이런 데들은요, 그 기준시가 곱하기 150%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가액을 알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지역의 일반적인 전세 가격이 다 그런 정도 시세로 나오고 일반적인 매매 가격도 그런 정도로 나온다라고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거 아니면 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다음엔 어떤 걸 보라고 말씀드렸죠? 소유자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유자를 보고 그 소유자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도대체 소유자를 어떻게 괜찮은 사람인지 안 괜찮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유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자를 알아보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려고 할 때 등기부 등본을 당연히 부동산에서 보여줄 겁니다. 거기에는 여기에 근저당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근저당권 있는 집을 들어가는 것은요 자살 행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저당권이 없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제가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방법이 바로 이 건축물 대장을 간단하게 떼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열람을 하게 되면은 여기 소유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나오죠. 자, 인적사항을 제가 지금 가리는데요. 자, 인적사항에 있는 주소를 여러분들이 등기부 등본을 띄워 보시는 겁니다. 자, 이 등기부 등본을 띄웠는데 이 소유자의 이름으로 그 주소가 되어 있고 그 등기부 등본상에 근저당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시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요 어떤 상황이 되냐, 자, 그 소유자가 이 물건에 대해서 사고가 날 경우에 어차피 그건 채권으로 전환이 돼서 이 사람한테 저희가 채권을 청구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있으면은 이 사람한테 받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 전에 이 사람은 해결을 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안전하느냐, 그 사람이 재산을 자기 집을 소유하고 그 소유된 집의 가치를 확인을 해서
여기에 물건에 해당 물건에 사고가 났을 때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사람을 직접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이라든가 얼굴을 봤을 때 좀 사기성이 있는가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기꾼은 어떻게 얼굴로 알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동안 이 부동산을 하면서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는 이런 문서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시하지만은 그 주변 상황들을 상당히 눈여겨봄으로써 의심나는 점들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 처음에 지역에 대해서 회피할 수 있으면 회피하셔야 되고요. 해당 물건에 대해서 이런 실거래 가격이라든가 주변 가격에 비해서 좀 높다라고 하면 회피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까지 아무래도 어쩔 수 없어서 갔을 때는 해당 물건의 소유자가 정말 재산이 좀 있는 분이고 본인 소유의 집에 살면서 근저당권이 없이 사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조금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오늘 마곡부동산 TV에서 여러분들께 이 전세 사기에 대해서 어떻게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역적으로 조금 많이 그렇게 사고가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곡은요,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다시피 경매가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곳이고요. 즉, 사고가 없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KB 시세가 딱 잡혀 있습니다. 사실 KB 시세보다도 기준시가 곱하기 150%를 하게 되면은 전세가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매매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보시면은 마곡은 안전한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곳이고요. 또 이렇게 KB 시세가 잡히지 않는 곳 이런 곳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실거래가라든가 주변의 시세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소유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함으로써 좀 안전한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마곡부동산 TV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